김병현 선수랑의 만남이 편하게 저는 형님이라고 하니까 BK 형님과 친해지게 되고 BK 형님과 같이 일도 하게 되고 같이 막 미국 출장도 가고 16일 날 여성은 아나운서랑 형님이랑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구 매거진이고요. 1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나온 거죠. 아버님이 야구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야구 강현 선수 MRA랑 제 MRA를 같이 띄워놓고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찢어졌다. 정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대단한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야구 매거진이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사회인 야구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프로야구, 뭐 사회인 야구, 뭐 야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야구 매거진입니다. 일단 사회인 야구 제가 한 지는 한 11년, 12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79램스라는 팀은 제가 만든 팀이에요. 제가 79년생이라서 제 79년생들을 주축으로 만든 팀인데 사실 그 전에는 여러 많은 팀들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79램스라는 팀 하나 그리고 이제 서울시 대표팀 하나 뛰고 있고 또 이제 비몽사몽이라는 또 휘문고 동문팀에 하나 더 뛰고 있고 이렇게 딱 3개 정도 뛰고 있고 뭐 커리어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1부 리그에서도 많이 뛰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대표팀 하면서 이제 운 좋게 이제 일본 대표팀과 게임도 했었고 개인상 받은 거는 엄청 많죠.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 많고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네네. 제가 사실 한 30대 중반, 후반 정도만 해도 자신 있게 한 50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잘 못해요, 야구를.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근데 맘먹고 몸 만들고 또 다시 연습하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팀에 이제 지금 SK 코치인데 손지환 코치님이 저희 팀에 있었어요. 근데 지환이 형한테 좀 많이 배웠는데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한창 3군 코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코치 처음 하셨을 때 수비 코치 했었는데 우리 팀에 너보다 못한 애들 더 많다고 네.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제가 한 37, 38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야구는 절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했던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점프력이 높다던가 뭐 달리기가 빠르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보잖아요. 근데 야구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중계로 선수들 야구하는 걸 봤을 때는 별로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뛰지도 않고 그냥 공 오면 때리고 공 던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방망이도 쳐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공도 던져야 되고 달려야 되고 수많은 규칙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 그래서 그거는 경험으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해보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를 야구를 해보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 몸이 습득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자기 뭐 폼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서 정말 잘하는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케이스가 다른 게 아버님이 야구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야구 선출인 거죠. 그러니까 선출이셔서 저를 원래 야구를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렸을 때 배웠죠, 야구를. 근데 이제 엘리트는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너 사회인 야구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이제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그 팀이 분당 웨폰즈라는 팀인데 그 당시에 분당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었고 입단 테스트까지 볼 그럴 팀이었는데 가자마자 바로 합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야구를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팀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그 팀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야구에 미쳐가지고 제 모든 스케줄은 다 야구였어요. 주말에 6게임씩 하고 이랬거든요. 거의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다 야구만 하는 거죠. 다. 그리고 평일날 레슨장 가서 연습하고 주말에 야구하고 그때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깨 회전근개도 한번 파열되고 병원을 갔는데 이거는 저한테 뭐 어느 팀이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창 제가 주로 뛰고 있는 팀이 그랜드슬램이라는 팀이었는데 그랜드슬램이다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했냐고 하시냐고. 프로 선수들이 아니면 다치지 않는 부위를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김광현 선수 MRI랑 제 MRI를 같이 띄워놓고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김광현 선수랑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충분히 있죠. 얘기는 해보셨나요? 그 얘기는 창피해서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야구의 매력은 제가 12년, 11년 동안 야구를 하고 수많은 게임을 뛰었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은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비를 할 때도 똑같은 타구가 오지가 않아요.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칠 때도 그때 쳤던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그 위치로 그 공이 오질 않아요. 매번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처해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인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동하게 되고 팀 플레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게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운동량은 많지 않아요. 물론 프로 선수들은 정말 그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에 막 5배, 10배 훈련을 하죠. 보여주지 않는. 근데 사실 사회인 야구는 훈련 안 하고 그냥 와서 게임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사회인 야구의 매력이 아닐까. 체력적으로 좀 덜 힘들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람이 18명이 있어야 되고 야구장이 있어야 되고 심판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많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힘들죠. 다 야구 때문이에요. 사회인 야구 때문에. 사회인 야구에 한창 미쳐있을 때 친구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사진하는 친구들이랑 자기들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매거진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럼 니네가 사진 찍어 내가 한번 편집해볼게. 근데 우리 무슨 잡지 만들래? 하다가 셋 다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야구 잡지 만들자. 야구 잡지 한번 만들어 보자. 원래는 하나 만들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친구들 포트폴리오 쓰고 우리끼리 추억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2011년도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2011년 6월 달인가 첫 창간호가 나왔으니까 내년 1월호가 117호거든요. 그럼 120호가 되면 딱 10주년이에요. 1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나온 거죠. 한 달도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다들 야구를 좋아하니까 너는 진짜 성공한 덕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야구를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말 막 매니아처럼 덕후처럼 야구를 보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야구는 하는 게 더 좋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재밌다.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저는 김병현 선수랑의 만남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편하게 저는 형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BK 형님과 친해지게 되고 BK 형님과 같이 일도 하게 되고 같이 막 미국 출장도 가고 같이 놀러도 가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존경했던 우상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전화해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일단 뭐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일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병현이 형의 이미지만 보고 만났을 때는 좀 사실 무서웠죠. 약간. 근데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친하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이런 모습들을 팬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세상 밖으로 나오셨고 잘 되셨잖아요. 지금 그걸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요만큼이라도 저는 일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형님 이렇게 방송 나와서 너무 재밌게 잘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저도 너무 좋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원래 김병현의 BK의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MLB를 처음 제가 이제 갔을 때가 월드 시리즈를 보러 갔었어요. 월드 시리즈 보러 갔는데 그때가 이제 LA 다저스가 30년 만에 처음 이제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해서 휴스턴과 1차전이었는데 저는 3박 4일 일정으로 LA를 갔다 왔어요. 한국에서. 정말 그때 좀 바쁠 때였는데도
정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기자석에 기자들이 쫙 다 앉아 있는데 저도 거기 기자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다들 일하러 온 거잖아요. 다들. 그날 연장 갔어요. 연장을 갔는데 경기가 끝났다고 이제 제 옆에 있던 외국 기자분들은 이제 노트북 덮고 정리하고 있다가 동점이 돼서 연장을 간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러면서 이제 노트북을 다시 피는 거예요. 이렇게. 걔네들 일이잖아. 저도 일하러 간 건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혼자 LA 다저스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혼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점수를 낼 때 막 혼자 막 일어나서 막 환호하고 사람들이 쟤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볼 정도로. 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라운드도 내려가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잔디를 만져봤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국 잔디와 미국 잔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때는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요, 진짜. 한국 잔디는 되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보던 잔디인데 미국 잔디는 되게 좀 크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미국을 가면 못 가본 야구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30개의 구단의 야구장을 정말 다 가보는 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 한 6개, 7개 가봤나? 근데 또 안 가본 야구장을 가면은 또 설렐 것 같아요. Tell him that I ain't so crack. Know your money long when your people can't afford that. I'm ballin'. Yeah. My mama told me that did my calling. I keep that stick, I don't do no brawling. Open out the doors and let 'em